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토트넘이 해리 케인을 바이언으로 이적시킬 시 그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노팅엄 포레스트 에이스 브래넌 존슨을 영입하려고 한다라는 보도가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만약 토트넘이 브래넌 존슨을 영입을 하게 된다면은 손흥민 선수의 동갑내기 대한민국 대표팀 최전방 공격수 황의조 선수가 반사 이익을 받을 예정이기에 국내 축구 팬들 입장에서는 한층 더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해당 상황들과 관련한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이 브래넌 존슨 영입을 원한다라는 보도가 먼저 나온 거는 7월 28일 상당히 공신력이 높은 매체죠. 디 애슬레틱에서 나온 겁니다. 사실 이게 어떤 거에서 나온 거냐면요. 브렌트포드가 브래넌 존슨 영입을 위해 3,500만 파운드를 제시했으나 노팅엄 포레스트가 이를 거절했다라는 기사 내용에 한 문단이 나오는 거거든요. 참고로 여기 이 기사를 작성한 폴 테일러는 노팅엄 포레스트를 전담으로 맡고 있는 기자입니다. 밑부분에 토트넘 또한 존슨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하지만 브렌트포드가 현재로서는 눈에 띄는 오퍼를 한 상태이다라고 하면서 토마스 프랭크 브렌트포드 감독이 여전히 브래넌 존슨의 빅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브래넌 존슨 영입에 토트넘도 관심을 가져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알려지게 된 건데요. 그리고 이제 그 7월 30일에 런던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풋볼 런던에서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신임 감독이 5천만 파운드, 하나 약 800억 가치의 공격수 존슨을 주시하고 있다라고 보도가 나온 겁니다. 데일리 메일에서 사이먼 존스 기자가 토트넘이 케인 판매 시 존슨을 영입하는 걸 고려하고 있다. 노팅엄 포레스트는 존슨의 이적료로 5천만 파운드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한 건데요. 곧바로 이제 하루 뒤에 데일리 메일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 사미 목벨 기자는 조금 더 공신력이 있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목벨 기자가 사이먼 존스 기자와 같이 협업해서 기사를 쓴 거에서 토트넘이 케인이 떠날 시 발빠른 공격수를 옵션으로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바이언의 마티스텔, 홍현석 선수의 소속팀인 행트의 기프트 오르반, 그리고 브래넌 존슨을 영입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같은 날 스카이 스포츠에서 첼시를 담당으로 맡고 있는 기자인 올리비아 부사글로가 토트넘과 연결이 되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인 브래넌 존슨은 맞는 유형의 선수이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8월 3일에 토트넘이 이제 브래넌 존슨을 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 폴 테일러 기자가 설명한 게 있는데요. 이 기사 자체는 노팅엄 포레스트의 최신 이적 상황 해가지고 상가레, 야콥스 그리고 핸더슨 관련한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그 떠날 가능성이 있는 선수에 대해서 왜 토트넘이 존슨을 원하는가가 이제 중간에 적혀 있는 건데요. 브래넌 존슨 관련한 부분들을 본문을 살펴보면요. 지난주 디 애슬레틱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토트넘은 브래넌 존슨에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해리 케인이 바이언으로 매각될 경우 공식적인 접근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토트넘은 존슨이 팀의 공격 옵션을 추가할 것이지만 케인의 직접적이면서도 잠재적인 대체자로 간주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존슨이 미래를 위한 투자일 뿐 아니라 홈그로운이라는 점은 토트넘이 케인 판매 시 그 공백을 채울 수 있기에 상당히 매력적이다. 한편 포레스트가 아카데미 출신이라는 이유로 존슨을 위해 거래를 하는 데에는 논리가 있다. 왜냐하면 그의 판매는 FFP 손실 한도 내에 남아있으려는 노팅엄의 노력에 상당한 힘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그 노팅엄이 그 FFP 위반 사항에 있다라고 하거든요. 물론 뭐 유럽 대항전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게 당장 문제될 건 없지만은 그래도 이 부분들을 해결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포레스트는 그의 방대한 잠재력과 원초적인 능력, 특히 그의 불타는 스피드 때문에 그들이 약 5천만 파운드의 가치가 있다고 간주하고 있는 그에게 가능한 최고의 거래를 성사시키기로 결심했다. 브렌트포드는 존슨에 대한 여러 차례 이적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그중 가장 최근 입찰액은 초기 3,500만 파운드
라운드의 가치가 있었고 수많은 잠재적인 옵션 계약이 있었다. 존슨은 토마스 프랭크 브렌트포드 감독의 주요 목표로 남아있다. 다만 선수 본인에게 브렌트포드 이적은 제자리 걸음으로 볼 수 있다. 사이드웨이 스텝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옆걸음질, 그러니까 그 상태에 머무는 거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노팅엄의 쿠퍼 감독은 존슨 및 그의 조언자들과 그의 미래에 대해 비공식적인 논의를 진행했고 존슨이 올 여름 매각되지 않을 경우 팀 계획의 핵심 인물로 간주하고 있다. 존슨의 스피드와 새로운 영입 선수 앤서니 엘랑가가 같은 편에 설 수 있다는 전망은 매혹적이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존슨이 어떤 선수인지를 조금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2001년생 이강인 선수하고 동갑내기죠. 기본적으로 소화하는 포지션은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입니다. 그리고 이제 좌우 윙은 물론 최전방 공격수까지 소화할 수 있는 멀티 공격 자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노팅엄 유스 출신으로 링컨 시티에서 한 시즌 임대로 뛴 것 제외하면은 줄곧 노팅엄에서 뛰었습니다. 일단 뭐 존슨 같은 경우는 2021-22 시즌 챔피언십에서 16골 9도움을 올리는 괴력을 과시했고 챔피언십 플레이오프에서도 2골을 넣으면서 승격을 견인을 한 선수입니다. 당시에는 본인의 주 포지션인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와 이제 세컨톱 여기서 가장 많은 출전 시간을 기록했고 오른쪽 윙과 왼쪽 윙 최전방 공격수까지 수행을 했었는데요. 심지어 이제 팀 사정에 따라서 중앙 미드필더까지도 소화를 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중앙 미드필더는 사실 뛸 수 없는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선수가 수비력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이때는 챔피언십이다 보니까 아예 그냥 파상 공세로 나설 때 썼다라는 소리인 거고요.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승격 데뷔 시즌인 건데 이때도 38경기 정경기에 출전해가지고 8골 3도움을 올리면서 프리미어리그 잔류에 기여를 했습니다. 이때는 노팅엄 포레스트가 3-4-1-2 포메이션을 가장 많이 활용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존슨이 아워니와 함께 투톱으로 가장 많이 나서긴 했습니다. 하지만 팀 사정에 따라서 오른쪽 윙은 물론 세컨톱과 공격형 미드필더까지 다양한 역할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미 목벨 기자가 그 토트넘이 발빠른 공격수를 영입하려고 한다라고 했잖아요. 이는 그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성향과도 일정 부분 맞닿아 있는 게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키 큰 공격수보다는 발빠른 공격수를 선호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심지어 셀틱에서는 170cm의 단신인 후르아시 쿄코를 최전방 원톱 공격수로 활용을 했었고요. 심지어 쿄코 본인 역시도 포스테코글루 감독 밑에서 83경기에 출전해서 54골, 10도움을 올리면서 커리어 하이를 찍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지난 시즌에는 스코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27골로 득점왕을 차지했고 이러한 활약에 힘입어서 셀틱 올해의 선수에 선정되는 영예를 얻었죠. 그러면은 만약에 케인이 떠나고 존슨이 영입된다면은 토트넘의 예상 라인업이 어떻게 될지 살펴볼 예정인데요. 일단 그래도 히샬리송이 주전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러면서 존슨이 백업을 수행을 하겠죠. 그리고 존슨은 상황에 따라서 공격형 미드필더 백업도 볼 수 있고 좌우 윙 백업도 볼 수 있습니다. 즉 충분한 출전 시간을 얻을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케인이 나가게 된다면은 히샬리송은 이제 왼쪽 측면으로 빠지는 경향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존슨도 윙 플레이를 잘 보는 선수니까 손흥민과 스위칭되는 플레이들이 많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기본적으로는 손흥민 선수가 주포 역할을 수행해야 될 걸로 보이긴 합니다. 토트넘은 호이비에르를 아틀레티코로 판매하려고 현재 협상 중에 있고요. 볼프스부르크 센터백인 미키 판데펜 영입에 근접했다는 보도들이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라던가 더 타임즈 같은 데서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탑소바도 영입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데요. 센터백을 2명은 추가적으로 영입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긴 하죠. 다이어는 사실 판매 대상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토트넘이 만약 브레넌 존슨을 영입하게 된다면은 그러면 이제 황의조 선수가 반사 이익을 보게 될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 지난 시즌 포레스트는 3-4-1-2 포메이션을 가장 많이 활용한 편에 속합니다. 최전방 공격수로 브레넌 존슨과 이제 아워니가 가장 많이 출전을 했었는데요. 포레스트의 공격수 이적 현황을 살펴보면요.
새로 영입된 공격수는 엘랑가 딱 한 명입니다. 맨유에서 이제 1750만 유로를 들여서 영입을 한 건데요. 크리스 우드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 겨울에 임대로 영입을 했고 이번에 완전 영입이 된 거니까 추가적인 영입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도리어 이제 황의조 선수가 임대 복귀한 게 추가적인 영입에 더 가깝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 서리지가 내시빌로 이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링가드와 안드레 아유가 팀을 떠났습니다. 즉 공격 자원이 줄어들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그 포레스트의 공격수 현황을 놓고 보면요. 엘랑가, 엠마누에 데니스, 존슨, 아워니, 모건 깁스 화이트, 크리스 우드, 그리고 황의조 이렇게 7명인데요. 이 중에 모건 깁스 화이트는 공격형 미드필더를 많이 수행하는 선수고요.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까지도 수행이 가능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브레넌 존슨이 떠난다면은 크리스 우드나 데니스나 엘랑가 이 정도는 충분히 경합할 수 있는 선수라고 할 수 있죠. 지난 시즌 노팅엄 공격의 핵심은 아워니, 존슨, 그리고 모건 깁스 화이트 이렇게 3명이었으니까요. 이렇게 3명이 공미의 모건 깁스 화이트, 투톱의 브레넌 존슨과 아워니 이렇게 섰던 거였거든요. 그러면 포레스트의 평가전 결과를 일단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경기에서 2승 4패로 그렇게 좋은 성과는 올리지 못했는데요. 황의조 선수 같은 경우는 6경기 중에 5경기에 출전했습니다. 사실 황의조 선수가 평가전에서 많은 출전 시간을 기록할 수 있었던 거는 브레넌 존슨이 계속 부상 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브레넌 존슨이 평가전에 한 경기도 뛰지 않으면서 황의조 선수한테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그 황의조 선수는 노팅엄 포레스트의 프리시즌 첫 경기였던 노츠 카운티와의 경기에서 노팅엄 포레스트 데뷔전을 치렀는데 후반전 교체 투입되자마자 데뷔골을 넣었습니다. 그 상대가 이제 후방 빌드업을 하는 과정에서 황의조 선수가 압박에 나서면서 가로채기를 성공시켰고 골키퍼와 1대1 찬스에서 오른발 가마차기 슈팅으로 골을 넣은 거였습니다. 황의조 선수 특유의 슈팅이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 골을 끝으로 이후에는 골을 넣지 못하면서 다소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어쨌건 간에 노츠 카운티와의 경기에서 골을 넣은 덕에 노팅엄 포레스트의 두 번째 평가전이었던 발렌시아하고의 경기에서는 풀타임 원톱을 소화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발렌시아전에 풀타임을 소화한 탓인지 3일 뒤에 있었던 레반테와의 그 노팅엄 포레스트의 세 번째 평가전에서는 그냥 벤치를 지켰고요. 그리고 이제 노팅엄의 네 번째 평가전이자 황의조 선수의 세 번째 평가전이었던 리즈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는 후반 시작과 동시에 아워니를 대신해 교체 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팅엄의 다섯 번째 평가전이자 황의조 선수의 네 번째 평가전이었던 PSV 에인트호벤하고의 경기에서는 62분경에 크리스 우드를 대신해 교체 출전을 했고요. 그리고 노팅엄의 여섯 번째 평가전이자 황의조 선수의 다섯 번째 평가전이었던 스타드렌과의 경기에서는 왼쪽 윙포워드로 선발 출전을 해서 풀타임을 소화했습니다. 노팅엄 포레스트의 예상 라인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팅엄 포레스트는 지난 시즌 3-4-1-2 포메이션을 주로 활용하긴 했었는데요. 이번에 엘랑가를 영입하면서 3-4-3로 전환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인 깁스 화이트가 윙포워드로 뛰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물론 뭐 공격적으로 활용할 시에는 깁스 화이트가 중앙 미드필더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전은 그래도 아워니와 깁스 화이트와 엘랑가가 3톱을 형성할 걸로 보여요. 왜냐면 엘랑가를 비싸게 주고 영입했잖아요. 하지만은 황의조 선수가 엘랑가와 충분히 경쟁은 할 수 있다라고 보이는 거죠. 이건 이제 브레넌 존슨이 이적했을 시의 얘기인 겁니다. 다닐로하고 프로일러가 기본적으로 수비형 미드필더를 설 걸로 보이고 이제 뭐 망갈라라던가 H 같은 선수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헤난 로지가 왼쪽 윙백 주전으로 뛰었으나 이제 로지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임대 복귀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 평가전 기간에 아이나를 왼쪽 윙백으로 주로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른쪽 윙백은 오리기가 주전에 네코 윌리엄스가 백업을 설 걸로 보이고요. 또 이제 수비진은 워러를 중심으로 맥케나와 볼리, 그리고 또 이제 백업으로 니아카테, 펠리페, 쿠아테 등이 뛸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골키퍼 보강이 필수인데요.
왜냐면은 그 헤네시 골키퍼는 부상이 워낙 많은 골키퍼예요. 지난 시즌 노팅엄이 잔류하는 데 있어서 크게 기여한 골키퍼가 딘 앤더슨인 만큼 딘 앤더슨 영입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긴 하죠. 브랜넌 존슨의 토트넘 이적 가능성과 황의조 선수의 노팅엄 포레스트 내 입지 변화 가능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